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드리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라인펀드 관련 일정이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과태료 부과 안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지난 25일에 증선위에서 증권사들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과태료 수위를 두고 증권사와 금감원 간의 의견차가 커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태료 규모는 약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라인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 보상안을 이미 마련을 했고 금감원의 배산 결정에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는 9일 증선위가 그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과태료나 과징금 수위는 증선위를 거쳐서 금융위가 결정을 하고 있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임원 제재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4명의 CEO에 대해서 앞으로 3년이나 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 중인 박정민 KB증권 대표는 이 중징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연임이나 은행장 도전이 어려워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최종 결정은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열리는 증선위의 판단 그리고 이달 16일에 열리는 금융위 제재심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면 최종 결론도 도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태료뿐만 아니라 CEO들의 중징계도 예고가 됐습니다.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달 16일에 열리는 금융위 제재심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 부동산 관련 일정입니다. 정부가 지금 다각도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불법 행위 근절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아파트 분양 시장 관련해서 단속이 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가 주택 공급 늘리는 것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청약 통장 매매나 부정 청약 그리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교란 행위 의심자 2천여 명을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요.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서 판매한다거나 또 장애인에게 웃돈을 주고 기관 추천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에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전매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 혐의가 무거운 브로커 총책 8명은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점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 견지하에 확고부동하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현재 국세청이 서울과 중부, 대전, 인천 등에서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부산과 대구에도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9개 지방 경찰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일정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임차인이 이제 2년을 살고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입니다. 당초 이제 한 달 전까지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 2달 전에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네, 오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부 조항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한 달 전까지 계약 만료 또는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계약 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새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기간을 최소 한 달 전에서 2달 전으로 바꾼 건데요. 사실 이 법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는 다른 별도의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정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하면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을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에 준용을 하도록 하면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를 하려면 최소 2달 전에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달 10일 이후에 최초 계약되는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일정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최근에 기사들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이 10일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한 기사들이 많아서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계약 만료일이 약 한 달여 남은 1월 10일 이후라면 2년 더 거주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미리미리 좀 청구를 해야 된다, 미리미리 행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란이 없어야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설명 자료를 낼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달 10일 이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2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최소 2개월 이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수차례 변화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사안들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이 관련법은 일단 10일 이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기업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규 상장 기업들도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 최초로 또 폐지가 되는 종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상장 일정 전해드릴 정도로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다음 주 9일에는 미생물 진단 기업 퀀타 매트릭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 오는 10일에는 정밀 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 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퀀타 매트릭스는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한 차례 증시 입성을 시도를 했지만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상장 계획을 접은 바 있어서 이번에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최근 상장한 기업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또 공모가는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하루 차이로 증시에 입성하는 엔젠 바이오의 경우에는 기관 수요 예측에 이어서 공모주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이 1,500대 1로 올해 IPO 대여인 카카오게임즈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젠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력, 유전체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돌연 변이가 나타나는 질병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바이오 기업의 상장 결과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하고요. 11일에는 코스닥 최초로 자동차 전자부품 기업 SJK가 파산으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SJK는 2005년에 MAT라는 상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지난 2010년 세진전자와 합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결손이 쌓이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법원이 지난 1일 파산 선고를 한 겁니다. 네. SJK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정리 매매 수순이 밟히고 있고 또 오는 11일에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SJK는 코스닥 최초로 파산으로 상장된 기업으로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다음 주 일정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정치, 경제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